하지만 11세대 게이밍 노트북을 이 가격대에 구매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특허얘기.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에 공지한 무려 61만원대 11세대 게이밍 노트북을 준비한 이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13세대 노트북이 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12세대가 아닌 11세대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과연 잘한 일일까요? 분명 가격은 파격적이지만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신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과연 전세대 게이밍 노트북 구매 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은 G마켓 빅스마일데이에 할인을 적용받아 61만원대에 구매한 기가바이트 G7 GD 엘리 모델이 그것입니다. 원래 판매 가격은 85만 9천원, 하지만 빅스마일데이 할인 12만 8,850원, 중복 할인 8만 5,900원에 카드사 할인 32,210원까지 적용받아 실구매가 61만 2,040원에 구매한 노트북입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올린 당일 오후 3시도 안 된 시간 전량 매진된 제품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할인 기간이 끝나 다시 가격이 올라갔지만 앞으로 전세대 혹은 전전세대 게이밍 노트북의 할인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할인 행사 소식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방구 실험실에서는 할인 노트북 정보가 나오면 빠르게 커뮤니티를 통해 지금처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가요? 전세대 게이밍 노트북 구매 시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은 17인치 대화면 3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5mm의 울트라 신 베젤을 적용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 고주사율 역시 빠짐없이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세격에 대한 원하는 정보 스펙은 나와 있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sRGB는 95%, 어도비 RGB는 72%, DCI-P3는 72%의 세격을 보여줬습니다. sRGB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5% 세격을 보인 만큼 사실 게이밍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는 준수한 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처럼 17인치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특가 상품은 솔직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매진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구매한 중저가형 게이밍 노트북은 15.6인치에 밝기는 250니트로 어두운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할인 혜택이 많다면 이 또한 고려해볼 대상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15.6인치에 밝기는 300니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간혹 ASUS의 경우 OLED 패널 제품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노트북 A 시리즈와 G 시리즈가 보여준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상판은 하이그로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것은 물론 중앙에는 기가바이트 로고만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95mm, 260mm, 두께는 29.5mm, 중량은 약 2.5kg으로 제작됐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중량 역시 묵직한데요. 어댑터는 150W 출력을 지원하지만 사이즈는 슬림하게 제작돼 휴대에 따른 부담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전전세대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구매한 기가바이트 G7 GD 엘리 모델은 11세대 인텔 코어 i5 11400H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2세대도 아닌 11세대 i5 모델이라 사실 성능 면에서는 큰 기대 없이 구매한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램의 경우 특가 혜택으로 3200MHz를 지원하는 DDR4 8GB 램 듀얼 채널 구성으로 총 16GB를 기본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에 기본 8GB 단일 램을 넣어주는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구매하고자 하는 게이밍 노트북의 램이 8GB 램이라면 무조건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게임은 물론 다중 작업 시에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스펙 기준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8686점, 싱글코어는 1458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12세대 인텔 코어 저전력 프로세서인 i7 1260P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 코어 12세대 i5 1450H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에서는 약 20%, 싱글코어에서는 약 8%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노트북의 CPU 모델을 확인한 다음
성능을 참고해 주시면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11세대와 12세대의 i5 프로세서의 성능 차이는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가격 할인이 들어간 전세대 게이밍 노트북 구매 시 저장 공간은 어느 정도 스펙을 보이는 제품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기본 512GB를 지원하는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혜택이 많이 들어갔다면 256GB 모델인 제품도 많겠죠.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512GB 저장 공간은 물론 PCI Gen4를 지원하고 있어 빠른 데이터 이동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크리스탈 마크로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읽기는 4726, 쓰기는 2241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M.2 슬롯 및 SATA 3 슬롯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확장성 역시 괜찮았습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게이밍 노트북의 추가 슬롯 여부 및 자가 업그레이드 가능성 역시 구매 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이라면 당연히 그래픽 처리 성능이 아닐까요? 이번 노트북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GDDR6 4GB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습니다. 30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급 모델로 일정 부분 옵션 타입이 필요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실제 3D 마크를 사용해 그래픽 처리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다이렉트X 11기반의 성능 테스트에서는 총점 12218점, 그래픽 점수는 13761점을 보여줬습니다. RTX 3050 Ti의 경우 그래픽 점수 14841점으로 약 7%, RTX 3060의 경우 그래픽 점수 19445점으로 약 4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현경에서는 총점 5231점, 그래픽 점수는 4944점을 보여줬습니다. RTX 350 Ti의 경우 그래픽 점수는 5697점으로 약 14%, RTX 3060에서는 그래픽 점수 7194점으로 약 45%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노트북의 스펙과 사용 환경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준만 놓고 본다면 RTX 3050과 RTX 3050 Ti의 성능 차이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전체적인 스펙과 가격을 고려해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만약 RTX 3060 모델이 가격 혜택이 좋다면 당연히 RTX 3060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가요? 인텔 i5 11400H와 RTX 3050의 조합으로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를 울트라 옵션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58, 평균 8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인데요. 두 번째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을 높은 옵션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7, 평균 43, 최대 6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사이버펑크 2077은 옵션 타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높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42, 평균 69, 최대 11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뱅가드를 중간 옵션으로 미션을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32, 평균 90, 최대 214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울트라 옵션 테이고 맵에서 멀티플레이로 게임을 테스트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28, 평균 130, 최대 19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게임 프레임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 게임은 옵션 타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 정도 스펙에서도 준수한 성능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특히나 17인치 대화면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발열도 신경 써야 하겠죠? 게이밍 노트북마다 고유의 쿨링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번 모델은 기가바이트의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이 적용돼 듀얼 팬과 4개의 히트 파이프 그리고 300위구를 통해 효율적인 발열을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총 5개의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발열을 체크해 본 결과 게임에 따라 CPU는 60도에서 최대 88도 내외, GPU는 76도에서 88도 내외를 보여줬습니다. 게임을 중단할 경우 빠르게 온도가 내려가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쿨링 성능에 따른 소음은 일정 부분 감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노트북 구매 시 포트 구성 역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임은 물론 영상 및 사진 작업까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말이죠. 이번에 구매한 노트북의 경우 우측에는 USB 3.2 Gen 1 타입 A 포트, USB 2.0 포트, 마이크 및 이어폰 포트, 반대쪽에는 USB 3.2 Gen 2 타입 A 포트,
USB 3.2 Gen2 타입-C 포트, 그리고 SD카드 리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미니 DP 1.4 포트, 풀사이즈 HDMI 2.0 포트, 기가 이더넷 포트 및 전원 포트를 지원해 최대 2대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SD카드 리더를 지원하는 만큼 촬영된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의 노트북을 6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면 사실 11세대 재고라 할지라도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어 보였는데요. 스토리지 및 램 역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본 스펙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래픽 성능은 최신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해 엔트리급으로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옵션 타협만 한다면 게임과 함께 사진 및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 크리에이터북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만약 다용도로 활용할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사용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포트 구성 역시 구매 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SD카드 리더가 있는 모델을 선호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제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트북의 배터리는 49Wc 탈착식 타입의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사실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에서 49W의 용량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워드 작업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어댑터를 연결 후 최고 사양 모드로 즐겨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배터리 용량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노트북이라면 게이밍 노트북은 그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13세대 게이밍 노트북이 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11세대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 그리고 구매 명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13세대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은 이미 웬만한 데스크톱 성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세대 게이밍 노트북을 이 가격대에 구매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1만원대 17인치 대화면 게이밍 노트북은 솔직히 만나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이 정도의 할인 혜택이 들어간 전세대 혹은 전전세대 게이밍 노트북이 나왔다면 스펙과 성능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성비 혼수론바 편의점 24실 3스레기.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